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알테오젠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알테오젠이 왜 폭락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외국인이 어떤 걸 바닥에서 쓸어 담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전부 다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이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느냐? 근데 이유가 딱히 없어요. 오히려 좋은 얘기밖에 없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뚜렷한 하락의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점이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상 정도 하는 거고요. 알테오젠은 지난 17일 최대 2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좀 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기업의 동시에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게 상당한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급등 이후에 다음날부터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지난해 기술 이전을 앞세워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연간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약 1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많이 오른 거긴 합니다. 그래서 고점 부담이 있었고 매물출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알테오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려갈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기업들의 특징상 그 이상 오르는 기업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배, 30배 오르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20배, 30배 오르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집중해서 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20배, 30배씩 올라가는 기업은 그러니까 10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 더 올라가는 기업은 몇 년에 걸쳐요. 그러니까 한 1년, 1년 반 만에 20배, 30배 올라가는 국내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말 2000년대 버블 경제를 제외하면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10배 이상 주가가 오르질 못해요. 대부분. 전력기기 시장 빅사이클 수혜를 받았던 재룡전기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실적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약 3년 동안에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배, 3배, 1년에 2배, 3배, 그 다음에 마지막 뭐 2024년도에 뭐 5배 해가지고 총 2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단 1년 반 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약 3년에 걸쳐서 주가가 20배 이상 올랐고요. K9 자주포와 방산 수출로 큰 수혜를 받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부터 시작해서 약 4년 동안의 주가가 20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0배 이상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는데 왜 이어졌냐? 당연히 이슈가 있었고 실적에 대한 큰 성장이 있었고 시장이 유리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1년 반, 1년 만에 오른 게 아니라 4년간의 20배 상승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아졌는데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LB, 뭐 신라젠, 네이처셀, 뭐 에코프로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신라젠을 가지고 왔고요. 단 9개월 만에 팩400 신약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상승했던 신라젠이라고 했는데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최저점 이하로 최근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최고점이고 이 9개월 만에 고점 찍은 데를 단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진짜로 10배 이상 크게 오르는 애들은 단 1년 안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는다. 진짜들은 1년 안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배터리 양산 기대감으로 20배 상승했던 금양도 현재는 회계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알테오젠이 만약에 진짜다. 지금 실적 개선되고 성장 나오고 기술력이 진짜고 전 세계에서 충분히 제약바이오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더 올라, 지금 당장 더 상승해 이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만약에 내가 10배 이상의 상승을 볼 생각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1년 반 안에 너는 15배까지 올라야 돼. 이게 아니라 한 2년, 3년에 실적이 확인되면서 긴 호흡에 걸쳐서 주가가 10배, 15배 그 이상의 상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하락이나 눌림목이 이 알테오젠 자체의 전체 흐름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길게 실적의 성장이 나오고 실제 그 실적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적어도 2년, 3년에 걸친 상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알테오젠이 살짝 밀릴 때, 하락이 나올 때 거기서 나왔던 수급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알테오젠에서 빠진 수급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느 기업 또는 어느 업종으로 쏠렸어요 라고 우리가 굳이 찾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수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여기서 모든 기업이 다 고점이야. 그러면 유독 우리는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죠. 위험하니까. 근데 지수 자체가 대부분 저평가돼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만 고점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럼 사실 굳이 저평가된 업종을 찾을 이유가 있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스닥 자체, 그냥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 구간, 저렇게 말하면 과대 낙폭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과거 ADR 63% 구간부터 여기서 조금 더 눌리더라도 대부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ADR 기준 63% 구간이 코스닥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ADR이 뭐냐? 20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증권시장 내에서 지금 상승 종목이 맞나 하락 종목이 맞나 이거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누가 좀 많냐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생각보다 ADR로 우리가 좀 과열된 구간과 저평가된 침체된 구간이 어느 정도 수치가 잘 맞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건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거고 상승 종목이 많다라는 거는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직관적이지만 그만큼 승률이 괜찮아요. 현재 코스닥 ADR 구간이 얼마냐면 73.56%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밀려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눌림목이 나온다면 코스닥 분할 매수 가능 구간으로 진입이 됩니다. 저렇게 말하면 코스닥이 정말 많이 빠졌고 정말 많이 침체됐어요 하는 구간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ADR이. 그래서 실제 코스피에 비해 바이오 비중이 높습니다. 코스닥이.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밀리면 코스닥 전체가 나쁘지 않더라도 그 바이오 하나 때문에 하락세가 강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그냥 바이오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코스닥이 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 비해서 사실 기업 가치가 억지로 내려오니까 저평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대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왜? 지금 코스피는 올라가 있죠. 왜냐면 반도체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코스닥은 바이오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바닥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코스피에 비해 지금 저는 이 경쟁력이 확보된 구간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ADR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코스닥 ADR이거든요. 지금 이제 슬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3 구간이 보통 이 구간입니다. 63 구간에서 보통 반등세가 63 구간에서 반등세가 이어지는 거를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63 정도 되면 조금 더 눌리더라도 결국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구간 자체가 오질 않다가 이번에 63까지는 아니지만 73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슬슬 침체 구간에 돌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코스닥이 꽤나 많이 빠져가는 구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코스닥의 PBR이에요. 사실 코스닥 기업을 가지고 PBR이 고점이 저점이 나누는 것도 웃겨요. 근데 유독 PBR이 낮은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다 어느 정도 1.8, 뭐 1.7, 1.9를 유지해 주다가 유독 PBR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더라. 이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터지면서 0.8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2011년도 8월 큰 급락이 나왔을 때 1.44, 2018년 10월 우리가 무역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 1.71, 2019년 8월 하락세 거의 바닥권에 있을 때 1.6입니다. 2020년 이때가 최악이었죠. 경제 봉쇄가 1.49, 2022년 10월 양적 긴축이 진행됐을 때입니다. 1.61, 2023년 1월 1.67, 그 다음에 2023년 10월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1.71, 그 다음에 2024년 8월달 이것도 사실 단기 급락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PBR이 반영될 시간이 없었어요. 2024년 11월 1.52 단기간에 하락세가 이어졌을 때죠. 그래서 2024년 12월 1.5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추세적으로 밀릴 때 PBR이 어느 수준 1.6에서 1.5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충격으로 훅 빠지는 것들은 영향을 못 줍니다만 단기 충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충격으로 주는 경우에는 1.6에서 1.5 정도를 유지를 해주더라.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1.6 초반에서 한 1.5 사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6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사실 PBR 기준으로도 좀 저평가된 구간이 조만간 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 좀 크게 밀렸다, 크게 하락했다, 크게 좀 어려웠다 하는 순간이 1.6 초반이었고 많이 밀리면 1.5대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1.6 초반에서 1.5 사이면 분할 매수가 가능한 코스닥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꽤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현재 1.65더라.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분할 매수 가능 구간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에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보시면은 알테오젠, 그 다음에 HLB, 뭐 레인보로보틱스, 삼천당제약, 휴젤, 티슈진, 클래시스, 리가켄바이오, 지금 뭐 리노고검, HPSP, SM, 보로노이, 셀트리온제약 등등등 하는데 딱 봐도 여러분들이 뭐가 많이 보입니까? 예, 제약바이오가 많이 보이죠. 딱 봐도 이 시가총액 상위에 제약바이오가 몰려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조금 주가가 괜찮아도 보시면 나쁘지 않아도 제약바이오가 밀리면 코스닥 지수는 그냥 강제로 떠밀리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떠밀리게 되면 뭐예요? 다른 애들은 비교적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저평가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최근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기업들의 눌림목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코스닥에 대한 지수가 좀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지수 코스닥은 누가 끌어올려 주겠어요? 바이오를 제외한 2차 전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엔터, 그 다음에 엔터를 제외하더라도 반도체 충분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상위에 바이오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바이오의 하락이 멈추면 분명 다른 업종에서 이 코스닥을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한 업종 중에 사실 성장이 안 나올 만한 또는 좀 침체가 나올 만한 업종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충분히 코스닥의 상위 기업이 눌리다 보니까 강제로 좀 눌림목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침체 구간 또는 과대낙폭 구간을 노려본다고 한다면 반등이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노려본다고 한다면
저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레버리지를 노린 이유가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레버리지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분할 매수 가격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평단가를 맞추기 괜찮은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얼마나 생각하냐면 저는 7,000원부터라고 생각해요. 7,000원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부터는 충분히 손익비로 따져봤을 때 1.2, 그러니까 1대2에서 최소 몇 대 몇? 1대2에서 3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1대1 대 3이 뭐예요? 마이너스 10%를 손절로 잡는다면 플러스는 얼마? 20%를 벌 수 있는. 마이너스 10% 손절을 잡는다면 플러스는 얼마? 30%를 벌 수 있는. 그래서 손익비가 1대2, 1대3으로 내가 지금 리스크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2배, 3배가 더 나오는 그런 가격대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7,000원 이하 구간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잡냐? 간단합니다. 실제 코스닥은 우리가 과거에 2020년이 정말 최악의 폭락이었죠. 2008년도 이후에. 근데 그 당시에도 적어도 5,000원은 지지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이 아니라 지지하는 구간이 5,000원을 지지를 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최악의 경제 봉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저점은 6,000원이었어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기준으로. 그럼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7,000원 이하부터 분할 관심이 가능합니다. 분할로. 근데 어떻게 분할로 하냐? 5,000원까지 정말 최하까지 열어놓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 그래봤자 경제 봉쇄니까. 정말 최악으로 보는 게 경제 봉쇄인데 나올 확률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최악을 열어놔야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한다? 7,000원부터 5%, 여기서 마이너스 10% 빠지면 5% 추가 매수. 그럼 총 10%가 됐겠죠? 마이너스 10% 빠진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평단가 대비 10%가 또 빠지면은 비중 10%를 또 추가 매수합니다. 그럼 총 20%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정말 5,000원을 깨지 않는다는 기준 하에 손익비가 최소 1대2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봉쇄가 나오지 않는다는 기준 하에 1대2 이상, 1대3, 1대2, 그러니까 손실 대비 수익이 2배, 3배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리한, 우리가 돈 벌기에 긍정적인, 사실 개별주만큼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20% 이상, 한 30%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의 코스닥이 구조적으로 꽤나 빠져있는 구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2020년 같은 경제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높은 승률로 30% 이상의 저희가 손실 대비 2배, 3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우리 흔히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평가된 시장을 찾아다녀요.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맞따라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코스닥이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알테오젠에서 수급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수급은 코스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저희는 아까 얘기했지만 150 이 레버리지, 아까 이 숫자까지 써놨죠. 앞에 코드 번호까지 7,000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나오고 전략까지 써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제 봉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은 손실보다는 수익이 2배, 3배 높은 구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AI,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밑자의 본전이죠.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21일, 20일, 19일, 18일, 17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장 끝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